수경 끼고 물에 들어갔는데 눈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다이소에서 사세요. 안녕하세요, 워터클렌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영 입문자들부터 초중급자까지 보실 수 있는 영상 준비했어요. 이 영상만 보시면 수영 입문자부터 수영 초보자들까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수영을 시작하고 2-3개월 된 분들한테는 무조건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바로 수경입니다. 처음에 수경 사면 잘 보이죠. 근데 한 2-3개월째 쓰다 보면은 슬슬 눈앞이 이렇게 뿌옇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영이 싸구려라 그런가 싶으시겠지만 원래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안티포그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딱 말해드릴게요. 안티포그는 선택이에요. 어떤 수경이든 처음 사면 안쪽에 습기 안 차게 약품이 발라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는 물이 절대 닿으면 안 돼요. 특히 뜨거운 물은 코팅을 다 녹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수경을 헹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문지르는 것도 안 돼요. 수경은 일단 이런 거 조심하면서 쓰시다가 슬슬 습기가 찬다 싶으면은 안티포그 대신 리뉴 한번 써보세요. 렌즈 세척 얘기인데요, 렌즈 쓰시는 분들은 집에 하나씩 있으실 거고, 없으셔도 올리브영 같은 데서 몇천 원이면 바로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솔직히 가성비로도 안티포그보다 리뉴가 훨씬 좋고 성분으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리뉴는 눈에 직접 닿는 데 쓰라고 만든 거니까요. 다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 유지기간이 좀 짧습니다. 안티포그처럼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라 조금 짧아요. 근데 초보자 때는 어차피 수영 오래 못 하잖아요. 25m 한번 갔다 와도 숨 차서 벽 잡고 쉬고 이러느라 1시간도 하기 힘든데, 이 정도는 리뉴만으로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리뉴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덜컥 비싼 안티포그 같은 거 지르지 마시고 리뉴 먼저 써보세요. 그러다가 수영을 좀 잘해지게 돼서 자주 다니고 오래 할 수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안티포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영하면서 샴푸나 바디워시를 아주 조금 발라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러고 다시 헹구시는 거죠. 수영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돈이 아예 안 드는 게 장점이긴 한데 헹구다가 눈에 들어가면 좀 덜 헹궈서 사용하게 되면은 눈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뉴 추천드려요. 수경 김서림 얘기가 나온 김에 초보자 수경 고르는 것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초보자들은 수경은 일단 패킹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로 나뉩니다. 패킹은 눈에 닿는 고무 테두리예요. 일단 노패킹의 장점은 자국이 덜 납니다. 눈 주변에 원래 이렇게 수영 갔다 오면은 팬더 자국처럼 남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노패킹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근데 초보 때는 패킹 있는 걸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유는 초보자 레이는 진짜 정신 없습니다. 상향 발차기에 막 차이고 부딪히고 난리도 아니에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안 다칠 수 있는 게 아니죠. 패킹은 그때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처음에 이렇게 팬더가 되더라도 패킹 있는 거 쓰세요. 그 다음에 자국이 이렇게 난 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눈은 한번 다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패킹 있는 거 먼저 추천드립니다.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수경은 처음부터 비싼 거 안 사셔도 돼요. 저렴한 거 이런 것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엔 귀마개도 달려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이염 걱정되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 사셔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귀마개 따로 챙기는 거 정말 귀찮고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외에도 수영은 씻는 물건, 수영용품 들고 다니려면 짐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무조건 가야 하는 곳이 바로 다이소입니다. 다이소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건 가방이에요. 수영 시작하면서 몇만 원짜리 브랜드 가방부터 지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비추천합니다. 일단 다이소에서 5,000원이면 괜찮은 제품 살 수 있거든요. 다이소에 이런 매시 가방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구매하셔서 일단 수영 시작하시면 됩니다. 수영 다니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가방 발견하면 그때 바꾸시면 됩니다. 어차피 수영 계속 하시면은 장비 하나씩 바꾸는 재미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렴한 걸로 사시면 됩니다. 다이소 가셔서 사실 때 한 2개만 더 담으세요. 일단 첫 번째는 공병입니다. 한 1,000원 정도 해요. 이게 수영하면서 샴푸하고 바디워시를 통째로 들고 다니면 진짜 무겁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공병에 넣어서 다니세요. 공병을 사실 때는 팁이 있는데요, 입구가 이렇게 넓은 게 채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걸 추천드리고, 몸통이 말랑말랑하는 게 내용물이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다이소에서 파는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구매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고리가 달린 물건도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샤워기에 걸 수 있어서 편하긴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거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건입니다. 3,000원 정도 해요. 집에 있는 수건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매일 젖는 수건 들고 다니는 게 부담스러우시면은 다이소에 스포츠 타월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물 젖으면은 이렇게 짜가지고 다시 쓰는 건데, 이게 약간 마른 수건을 쓰는 것보다는 뽀송뽀송한 느낌이 덜하긴 하는데 여자분들은 머리도 말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짜서 쓰실 수 있는 거 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000원짜리 일반적인 수건 사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다이소에서 꼭 구매하셔야 되는 목록이에요. 가방 5,000원, 수건 3,000원, 공병 1,000원, 한 9,000원 정도면 되죠. 근데 이거 브랜드로 마시려면 한 6만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이소에서 처음에 이런 거 구매하셔서 수영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무조건 한 번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좀 제대로 된 걸 사시는 게 좋은 것들인데요. 일단 수영복부터 갈게요. 수영복은 사이즈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영복은 조금이라도 헐렁거리면 안 돼요. 수영하면서 계속 움직이니까 이게 늘어나거든요. 처음부터 헐렁하면 갈수록 더 헐렁해지고 물 저항도 더 받습니다. 그래서 평소 사이즈에서 한 치수 다운하는 게 좋아요. 매장 가서 사실 직접 입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온라인으로 사실 거면은 한 사이즈 작게 주문해보세요. 이거 모르고 평소 사이즈로 샀다가 두어 달 만에 다시 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뭘 살지 모르겠으면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수영이 뭐 재밌을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쿠팡에서 파는 한 3, 4만원짜리 이런 세트 사시면 돼요. 뭐 수영복, 수모, 수경 다 들어있습니다. 저도 이걸로 수영했고 대부분 이걸로 수영 많이 합니다. 뭐 사시는 분들은 너무 싼 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초보자 레인 가면은 거의 이런 물건 찾아서 시작하는 분들이 한 3에서 50% 정도 돼요. 그만큼 무난하고 아무도 뭐 수영복 뭐 입었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구매하셔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좀 나는 마음에 드는 거 입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여자 수영복 같은 경우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다리가 얼마나 파였는지, 등이 얼마나 파였는지.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우컷, 미들컷, 하이컷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초보자는 로우컷이나 미들컷이 편해요. 등은 패스트백이 어깨끈 두껍고 제일 보수적입니다. 레이서백은 그보다 살이 더 조금 더 보이는데 이것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추천드리고요. 브랜드는 뭐 아레나 이게 제일 대중적이고 뭐 실패가 없는 편이에요. 뭐 좀 더 예쁜 거 원하시면은 이제 나이키나 가격이 좀 부담되면은 이제 스웨이브 5만원대 이런 거 정말 깔끔하고 괜찮거든요. 스웨이브 이런 것도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색깔은 검정색이 사실 많이들 입으시는데 색이 있는 거 입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상급자 분들은 훨씬 더 화려하게 많이 입고 계시기도 하고 초급반에서 뭐 색이 좀 들어갔다고 해도 사실 수영복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뭐 색깔 있는 거 하셔도 상관없고요. 남자 수영복은 기장이 좀 중요하죠. 뭐 삼각, 쇼사각, 뭐 4부, 5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솔직히 뭐 삼각이랑 9부는 실내 수영장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4부나 5부 이런 거를 많이 입으시고요. 무릎 위까지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뭐 적당히 많이들 입으시고 저도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이 붙으면은 이제 뭐 쇼사각 이런 거 많이 입으시는데 쇼사각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항도 덜 받고 이제 벗고 입기도 편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이제 짬이 차시면은 이런 거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는 이런 제품들 추천드립니다. 수모는 사실 머리 크기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초보 때는 머리 실리콘 이런 거 수모도 많이 착용하고 저는 약간 메쉬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근데 실리콘의 장점은 이제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잘 안 벗겨지기도 하고 이제 머리에 락스물이 잘 안 묻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장점이긴 한데 너무 또 저렴한 거를 사시면은 이게 좀 실리콘에서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10,000원 좀 넘는 15,000원? 이 정도 되는 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머리가 조금 이제 크거나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은 일반 수모를 쓰면 여기 귀 위쪽이 조금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나오는 브랜드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다나 알마피 같은 곳이 사이즈 크고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수모 같은 경우에는 머리 짧은 남자분들은 사실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착용해 보시고 쿠팡에서 구매하셨으면은 뭐 그거 쓰시다가 나중에 바꾸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큰 돈은 여기서 나가죠.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사실 다 합쳐봤자 몇만 원인데 진짜 큰 돈은 따로 있죠. 바로 수영장 등록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약간 생각하시는 게 공립은 싸고 사설은 약간 비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사설은 이제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비싸긴 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립 같은 경우에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네이버에 수영장 치면은 거의 뭐 사설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공립은 그래서 이름부터 조금 다르게 검색을 해야 돼요. 뭐 국민체육센터, 어울림센터, 평생학습관, 무슨 회관 뭐 이런 이름이 많거든요. 그래서 검색어를 조금 바꾸면서 검색을 해보셔야 좀 많이 찾을 수 있고요. 수영장이 안 나오는 곳들은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이제 전국 자유수영이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가입 안 해도 글이 다 열려 있고 지역별로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는 방법이 또 있고 더 이제 추가로 내가 조금 찾아보고 싶다 하면은 사실 마지막 필살기는 맘카페입니다. 카페 가입하는 거는 애가 없어도 뭐 충분히 가입할 수 있어서 그냥 가입하시면 되고 이제 지역 맘카페에서 이제 수영장이나 수영센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동네 사람들이 정말 구석구석 다 알려줘요. 어디에 센터가 있다, 여기 뭐 수질이 어떻다, 여기 어떻다 이런 거 정말 잘 알려주기 때문에 정보의 밀도가 되게 높아서 여기 되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리스트부터 뭐 어떤지
이런 것까지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단점은 조금 검색하거나 찾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고, 가장 큰 문제가 수영장 등록하기가 정말 빡셉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시설도 뭐 괜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신청하기가 어려워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수영을 조금 빨리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가격이 좀 있더라도 사립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도 사립으로만 다녔어요. 그래서 사립으로 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 30초 만에 정리해 드릴게요. 수경 뿌해졌다고 바로 안티포그부터 바르지 마시고요. 리뉴 사셔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가방은 이제 메쉬 재질, 다이소에서 파는 거 그것부터 이제 사셔서 이용해 보시고, 수영복은 좀 한 치수 작게, 수경 안쪽 같은 경우에는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웬만하면 물 안 묻게 하고 뜨거운 물로 절대 뭐 수경 안쪽이든 밖이든 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금방 녹아내립니다, 코팅. 그리고 수모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머리숱이 많거나 머리가 좀 크다면은 큰 사이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브랜드에서 이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영장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조금 급하게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사립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난 좀 여유 있다 이러면은 뭐 계속 찾아봐서 이제 구립이나 시립에 계속 신청을 해보셔서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만 알고 이제 수영장 가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이 영상은 약간 1편이고 2편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편으로 이렇게 준비되니까 수영장 가셔서 이제 나도 모르게 약간 민폐를 끼치는 분들이 많아요. 초보자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초보 때는 몰라서 그러는 건데, 뭐 기본적인 이제 에티켓이라고 하면은 꼭 이제 수영은 샤워를 하고 왔든 안 하고 왔든 무조건 수영장에서는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 씻으셔야 됩니다. 나올 때는 사실 선택이긴 한데 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 수영복 입고 샤워실 들어오는 거 이런 거는 샤워를 사실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레인에 이제 수영장 레인의 한가운데는 턴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막고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수영장 레인마다 속도에 따라서 이제 자유수영할 때 초급자 레인 뭐 이렇게 레인이 정해져 있는데, 내 속도에 맞춰서 레인을 조금 고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속도도 느리거나 막 걷고 있는데 상급자 레인에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따가운 노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뭐 처음에 수영장 가는데 뭐 나는 이제 뭐 몸이 별로 안 예뻐서 좀 걱정이 된다. 그리고 너무 이제 내가 헤맬까봐 처음부터 약간 좀 긴장이 된다. 약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뭐 몸매가 예쁜 분만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준비물 잘 챙겨서 이제 수영 가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것보다 문제는 약간 물 자체를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영은 배우고 싶은데 아직 약간 물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뭐 얼굴에 이제 물 넣는 것도 조금 무섭고, 나는 이제 물에 어떻게 떠야 되는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속 수영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수영 이제 연습 가기 전에 알고 계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에 뜨는 법이라든지 이제 유선형 자세로 나아가는 법, 숨 쉬는 타이밍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시고 이제 수영 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안에 알려드리는 것들은 일단 자유수영 할 때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강습 첫날 갈 때 조금 일찍 가서 자유수영 레인에서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아래 이제 고정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다음 이제 입문자 편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